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엄청 재밌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팔지 않을 것.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억만금을 줘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주제를 자꾸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자, 억만금을 줘도 팔지 않을 것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가족이 떠오르세요? 친구가 떠오르세요? 내 아이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내가 진짜 오랜 시간 어렵게 돈을 모아서 산 자동차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것을 생각해 보는 주제라고 살짝 핀트를 돌려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자,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헐, 훅 하고 들어오시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의 패턴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퍽 하고 하나 딱 떠오르는 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타성이라는 가치관이에요. 제가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또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해도요, 제가 몸속에 내재해 있는 이 이타성에 대한 절절한 감정이 없다면 지금같이 무엇인가를 잘 해내지도 또 가치롭게 해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 내 몸에 반드시 붙여놓고 싶은 것 하나만 고른다면 그것은 이타성이라는 저의 감각,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요, 두 개 정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하나 제가 팔고 싶지 않은 것은 저의 여태까지의 과거의 삶 전체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기록학자다 보니까 저의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착하면서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고요. 제가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내면서 마인드박스뿐만 아니라 히스토리박스, 퓨처박스 같은 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히스토리 박스를 자주 써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역사 쓰기 같은 역사 쓰기 방법을 통해서도 저를 자주 되뇌어 보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 과거가 나름대로 정리된 상태에서 쭉 응축돼서 제 안에 존재해요. 그게 여태까지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의 의지대로 살아왔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우연한 계기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뭔가의 힘, 그런 것의 총합에 의해서 저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상태로 저를 되돌아보면 저의 삶에 응축된 기억,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응축된 기억이 저의 현재의 어떤 발상들,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릴 수 없는 거는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저의 과거, 여태까지의 삶에 대한 응축된 기억, 그것은 절대로 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질문을 받긴 했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벌써 느껴지는데요, 이 질문은요,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확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사고를 자꾸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존재들을 찾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요,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데 중요한 질문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돈이야, 명예야, 뭐 개인적 성장이야, 사회적 성공이야, 뭐 이런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할 때 되게 망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결정을 하기가 당연히 쉽습니다.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삶을 설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이 비교적 단순 명쾌해지고요. 쓸데없는 고민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성찰의 효과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 가능하게 되겠죠. 자기 성찰로 내 가치관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나면요, 타인과 진솔한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나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공부, 당연히 철학 공부입니다. 첫 번째로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성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철학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사르트르의 존재주의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나서 그 본질을 결정한다는 게 이제 존재주의적 철학의 주장의 핵심 아닙니까? 인간은 타고난 본질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꽉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주 저작이 존재와 무지 않습니까? 무라는 것은 백지를 의미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존재성을 써간다, 자기의 인생을 써간다, 이제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사르트르의 주장을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 바로 나다,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갈 것,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르트르의 철학은 우리를 인도하지요. 세 번째, 니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신은 죽었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요,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가 제기하는 이런 철학적인 담론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남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될 것이냐 주인 될 것이냐의 선택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 철학에서 주인의 삶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죠.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초인, 위버맨시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팔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메모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써놓고 메모를 생각날 때마다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요,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관이 확립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생각할 시간, 특히 명상적 생각 시간을 조금 자주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틈틈이 가지시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제가 냈죠. 이 마인드박스를 꼭 써보시기를 권해요. 마인드박스는 결국은 메모하고 기록으로 만들어보고, 다시 말해서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추구해, 꿈을 추구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마인드박스라는 책에서는 16가지의 소주제를 제시를 했어요. 욕망이란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린 꿈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는 직업, 일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뭐 소비는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16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5가지 하셔도 좋고 9가지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스스로 정리해 봐야 될 소주제들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그걸 A4 이렇게 해놓고 9가지면은 이렇게 위에 박스 3개, 가운데 3개, 밑에 3개 하면 총 9개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미리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패턴들을 정리해 보는 이걸 마인드 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들 마인드 박스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삶을 주관자로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